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합을 이용해서 이제 또 확률을 구하는 형태가 필수 21번이다.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600,5분의 2다를 따른데, 자, 그러면 600이면 충분히 큰 시행횟수다. 그치? 뭐, MP나 NQ가 전부 충분히 크지? MP 5 이상, NQ 5 이상만 돼도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좀 X의 평균은 NP 600 곱하기 5분의 2, 2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 구하자. NPQ 240에 5분의 3 곱해주면, 48에 3이지. 48에 3. 48에 3은 16 곱하기 9다. 그래서 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240, 16 곱하기 9를 따르는 정규분포로 보자.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x가 204부터 264까지일 때 이 확률을 구하시오. 자, 원래 만약에 이게 그 정규분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원래는 204부터 264까지의 확률은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산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원래는 뭘 구해야 되냐? 원래는 x가 204일 때, x가 205일 때, 206, 207에서 x가 264일 때 확률을 다 구해야 돼, 원래는. 오케이? 정규분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걸 일일이 전부 다 구해야 된다고. 그치? 그리고 이 확률 각각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라가야 돼요. 그치? 그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언제 이걸 하고 있냐. 그래서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이항분포의 확률은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현정규분포로 갈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규분포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이해되니? 원래 이게 맞아. 근데 이걸 언제 다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냐. 그것도 독립시행으로. 말이 안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204일 때 확률을 만약에 진짜 구하시오. 204일 때 확률 구하시오. 왜냐면 600C 204에 5분의 2에 204승 독립시행 확률 5분의 3에 뭐고 396승 이런 거를 구해야 돼. 말이 안 되죠? 숫자가. 그렇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다. 이렇게 구하지 않을 거고 분사적으로 240, 16 곱하기 9를 따르는 정규분포라 보면 표준화시키자 이 말이었어. 그러면 x가 204부터 264까지는 평균이 240이고 표준편차가 10이지. 표준편차가 10이니까 x 빼기 240 나누기 12를 할 거라고.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36 이상 12분의 24니까 24이야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표준화시켰을 때 z값이 첫 번째 확률은 z값이 마이너스 3에서 2 이하의 확률로 구할 거라고. 표에서 보면 3.0까지가 0.4987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확률은 z가 0에서 3까지의 확률과 z값이 0에서 2까지의 확률의 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면 옴수다.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면 보다시피 마3부터 0까지는 0부터 3까지는 같고 0부터 2까지는 그냥 더해주면 되고 두 개 확률의 합이겠죠. 그래서 표에서 3.0까지 0.4987과 그 다음에 2.0까지면 0.477이 이렇게 두 개의 합이 되는 거예요. 시행횟수가 큰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은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확률을 구할 거라고. 문자는 오케이. 자, 다음 문자. x가 252 이하. 이제는 뭐 똑같아. 표준화 과정은
x가 252 이하의 확률은 표준화시키자. x 빼기 240 나누기 표준편자 12 해주면 위에 거는 12분의 12가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확률은 z값이 1 이하의 확률이다. 1 이하의 확률이니까 1.0까지가 0.3413이지. 그러면 1 이하의 확률은 1 이하 전부 다다. 1 있으면 1 이하 아래쪽 전부 다를 만하는 거죠. 그래서 0.5에다가 1.0까지의 확률 0.3413을 더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이항문법에서도 확률을 구한다. 넘어가자. 필수 22번 봅시다. 자, 한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이다. 자, 그때 150명의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된 사람이 99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볼 거예요. 확률표수 x를 치유된 사람 수라고 보자. 그러면 이 치유된 사람 수는 원칙은 이항분포 150, 0.6을 따른다. 그랬더니 각각 사람 낱개로 한 사람마다 치유 확률이 0.6인 사건이야. 150명이니까 치료를 150번 시행하겠지. 그 중에서 치유된 사건 또는 치유된 사람 수를 확률조수 x라 보자.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그 x가 보다시피 x가 99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해보자. 역시나 정규분포 하겠지. 위 치유된 사람 숫자는 정규분포 x의 평균은 150에 10분의 6이니까 90이다. 분산은 90에 10분의 4니까 36이겠지. 그래서 x는 정규분포 90, 36을 따른다. 표준화 시킵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따르면 x 빼기 90 나누기 6분의 9 이상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확률을 구하면 z값이 6분의 9, 2분의 3이니까 1.5 이상의 확률이 되는 거죠. 1.5 이상. 표에서 1.5가 어디냐? 1.5까지가 0.433이지. 0부터 1.5까지가 0.433이다. 0부터 1.5까지가 0.433이다. 따라서 1.5 이상은 0.5에서 마지막은 빼주면 되겠죠. 0.5 빼기 1, 0.433이다. 0.0668이겠죠. 이렇게 확률을 가진다. 그래도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가 된 거고, 그 다음 뭐냐?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갑니다. 이제 크게 통계에서 거의 끝나간다. 이제 통계가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나와요. 통계적 추정은 크게 지금 현재로는 두 가지다. 모평균의 추정이고 모비율의 추정이 있다. 추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모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의 추정.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알고 보면 내용이 되게 진짜 어려운데 얘도 특히 이 파트, 추정 파트.
추정 파트는 공식이 암기해야 돼. 무조건. 그렇지? 공식이 부등식 형태로 나오는데 공식을 꼭 외워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공식이 어떤 형태로 왜 나왔는지는 이해는 해야 되고. 오케이? 일단 추정은 공식 암기가 최우선이다. 암기한 공식 그냥 이용하는 거야. 공식 그대로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추정하는 구간을 구하거나 아니면 실내 구간이라는 녀석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거나. 추정 파트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야. 전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공식 모르면 못 푼다. 얘는. 그래서 공식 꼭 암기하고 그 암기된 공식을 활용할 수만 있으면 돼. 이 파트는. 그래서 추정은 특히나 공식 꼭 암기해라. 얘는. 지금까지 뭐 공식이라고 할 게 크게는 없었어. 이 추정은 좀 공식이 좀 있으니까. 자, 우선 제일 먼저 할 거는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이란 말과 표본. 특히 표본.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이 단어 안에 추정. 추정은 말 그대로 예상, 추측하는 거지. 추측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 100% 확실하지 않아. 그럴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는 거야. 예측하는, 예상하는 파트야, 이 부분은. 그러면 뭘 가지고 예상하느냐?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예상하는 건데, 모집단은 뭐냐면, 우리가 일부분을 뽑을 거야. 오케이?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걸 전수조사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만약에 전 국민이다. 만약에 4,800명이다.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물리적으로.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서도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일부분만 조사하지.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죠. 뭐 찬성, 반대, 예측을 하지. 오케이? 그 과정이 여기서 나오는 추정 파트라고. 전체 조사. 전수조사라고 부르는 전체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분. 모집단은 그러면 원래는 전체야. 오케이? 전체. 어미모자. 오케이. 엄마가 되는 이 모집단 전체에서 일부분만 뽑아. 추출해. 얘를 이미 추출. 이미 추출이란 말은 랜덤으로 뽑는다고. 랜덤으로 뽑아. 막 뽑아. 뽑아서 만든 일부분. 표본. 뽑은 일부분을 모집단에 넣은 일정 부분을 표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추정 파트에서 할 건 이 표본 가지고, 이 표본이지.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예요. 요 예를 가지고. 알겠니? 이 과정이다. 쉽게 생각하면.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의 그 값을 보고, 모집단이 어느 정도 되겠다. 예측을 하는 거야. 됐어요? 표본의 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는 단원이 이 통계적 추정 파트야. 그래서 모집단이 뭐냐? 표본을 뽑는 대상. 표본은 뭐냐? 뽑힌 대상. 알겠니?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막 말은 이미 추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이라는 뭐 말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진 않고. 자,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의 용어는 구별을 해야 된다. 보건 추출은 뭐냐? 원상복귀 시킨다. 그러니까 필수 2번을 한번 보자. 1번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추출한다. 그런데 한 개씩 보건 추출할 때, 한 개씩 비보건 추출할 때, 동시에 3개를 추출할 때. 자, 이게 뭔 말인지 보자. 1, 2, 3, 4, 5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는데 3개의 공을 뽑는데 뽑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추출하는 방법이. 한 개씩 보건 추출. 보건이면 원상복귀 시킨단 말이에요.
한 개 뽑지. 뽑고 숫자를 확인해요. 다시 집어넣는다고. 다음에 또 한 개 뽑고 또 집어넣어. 또 한 거에 마지막 뽑는다고. 그와 같은 방법을 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항상 모집단을 원상 복귀, 원래 상태로 똑같이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개를 뽑는데 복원 추출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5파이 3이지. 아니, 뽑을 때마다 5가지 생길 수 있지. 뽑을 때마다. 왜? 원상 복귀 시키니까. 뽑을 때마다. 첫 번째 뽑을 때도 뽑히는 숫자는 1부터 5까지. 두 번째도 1부터 5까지. 세 번째도 1부터 5까지가 뽑을 수 있지. 그래서 복원 추출한 경우의 수는 5파 이상 125가지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 한 개의 비복원 추출. 한 개씩 비복원 추출. 3개를 뽑는데 비복원 추출이다. 복원 추출은 원상 복귀시키지 않는다고. 최초 한 개 뽑고, 그 다음 한 개 뽑고, 마지막 한 개 뽑고, 그 말이에요. 뽑을 때마다 개수가 줄어들고, 이때 경우의 수는 5, P3이겠지. 이건 P겠지, 그치? 그래서 5, 4, 3이 됩니다, 이거는. 두 번, 마지막. 동시에 3개 추출. 한꺼번에 동시에 3개 추출은 당연히 뭐냐? 5, C3이지.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복원과 비복원만 구별하자. 복원은 뽑은 녀석을 다시 모집단에 원상복귀시키는 추출. 비복원은 원상복귀시키지 않는 추출. 오케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원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설명할게요, 그를. 모평균이 있고 표본평균이 있다. 자, 일단 표본평균이 뭔지 용어부터. 자, 모집단 있겠지. 자, 모집단에서 개수 n개를 뽑습니다. 추출하자. n개를 뽑았으니까 뭐 뽑은 그 안에 x1, x2, x3부터 xn까지의 n개의 값이 있을까요? 뽑은 애들. 자, 얘의 이 뽑은 n개의 표본에 대해서 첫 번째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정의는 알아야 된다.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n개를 뽑았을 때 모집단에서 표본평균은 뭐냐? 표본평균은 기호로 x라 쓰지 않고 x 바라고 씁니다. 오케이. 몇 개, 특정한 개수만큼 뽑은 녀석의 평균을, 그 n개의 평균을 표본평균이라 부르고 x바라고 한다. 자, 그러면 x바, n개 뽑은 표본평균은 뜻이 뭐냐? 말 그대로 표본의 평균값이야. n개를 뽑았지. n개를 뽑은 표본의 평균은 n으로 나눠주면 되지. 무엇을? x1부터 x2 전체 n개의 합을. 말 그대로 평균이라고. n개 뽑은 그 n개의 평균값을 표본평균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자료에서 표본평균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나올 수 있는 표본에 대해서 n개의 표본의 합을 뽑은 개수로 나눠준 게 표본평균이에요. 첫 번째.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뭔가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데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을 말 그대로 뽑은 n개의 표본의 분산값이야. 그치? 자, 그럼 우리가 분산의 원래 정의는 뭐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치? 또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 둘 다 되죠? 그치?
편차의 제곱의 평균도 분산이고 자료에 대해서 제표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도 분산이다. 그러면 원래는 저 책에 표본 분산이라고 나와 있는 표본 분산은 V를 쓴다. 표본 분산은 기호를 따르겠어요. 표본 분산은 S제곱을 쓴다.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분산과 추출한 N개를 뽑은 표본의 분산을 기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추출해서 나온 모집단에서 추출해서 나온 분산은 표본 분산이라고 따로 씁니다. 표본 분산은 S제곱이고 표본 표준 편차는 당연히 S다. 표본 분산 S제곱이고 오케이? 그래서 표본의 분산값인데 표본의 분산은 X제곱은 기호를 잡아라. n-1분의 1에 각각 저 괄호에 들어있는 식 n개 뽑았어요. x1 빼기 평균 x바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이지. 편차의 제곱들을 다 더해. 그렇죠? x2 빼기 x바의 제곱. 마지막 n개 xn 빼기 x바의 제곱들. 이렇게 다 더했어. 근데 그 합을 n-1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게 편차의 제곱의 합을 원래는 뭐라 나눠야 되냐? 평균값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면 이게 n개니까 그렇지. 원래는 n으로 나눠야 돼. 근데 표본 분산의 경우에는 n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이게 오타 아니다. n-로 나눠야 돼. 오케이?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밑에 있을 거예요. 딱히 설명이 없네. 자, 내가 추가 설명할게. 그냥 밑에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 표본의 분산을 정의할 때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누는 것은 S제곱, 그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뭐 말이냐? 자, S제곱은 방금 본 것처럼 표본의 분산이야. 시그마 제곱은 원래 시그마는 모집단의 분산을 말하는 거야. 근데 통계적으로 이게 추출하는 행위라는 것에서 이미 오류가 발생하는 건데 당연히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서 n개를 뽑으면 그 n개 뽑은 게 모집단과 100% 일치하지 않겠지. 이해되니?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뽑는다는 일부분을 뽑는 행위에서 이미 일정 부분 차이, 오류가 생겨요. 무조건. 뽑는 행위에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뽑는 행위 안에는 모집단에서도 모든 분포가 다 고르진 않지. 모집단도 평균에 가까이 몰려있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평균값에 당연히 더 많이 몰려있겠지, 상대적으로. 그럼 뽑을 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해할 때, 뽑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느냐? n개 뽑는데, 뽑을 때 평균값에 몰려있는 애들, 평균에 가까운 값이 높은 확률로 n개의 표본에 높은 확률로 포함되게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전체 모집단에서 n개를 뽑을 때, 이 뽑은 애는 뽑을 때마다 확률적으로 평균값에 더 많이 몰려있게 돼. 무조건. 개념적으로. 오케이? 뽑는데 행위 때문에. 원래 모집단의 분포보다 상대적으로 이 표본은 평균에 당연히 더 높은 확률로 몰려있을 수밖에 없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오차가 생겨, 무조건. 그래서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아까 뭐랬냐? 그러면 표본 분산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는 값이 클까 작을까? 작겠지. 아까 말했다? 뽑는 행위 안에 뽑을 때 표본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특히 평균에 더 가까운 값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확률적으로. 오케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에 더 몰려있게 돼.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보다는 값이 더 작아진다고. 그래서 기존에 n으로 나눠주면 그 작은 값이 그대로 유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차가 생긴다.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의 분산의 오차가 무조건 생기게 된다.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목적은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 일부분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지.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라서 원래 이 값을 n으로 나누면 값이 너무 작다. 그래서 조금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n이 아니고 n-1로 나눠준다. 그치? n으로 나눠준 것보다는 n-1로 나눠준 게 값이 더 커지지. 이랬더니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통계적으로는 표본의 분산은 n이 아니고 n-1로 나눠준 거다. 됐어요? 결론은 표본을 뽑으면 분산값은 오차가 생긴다. 그 오차를 조금 수정해주는 장치로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n-1로 나눠준다. 오케이. 그 말이에요.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n-1로 나눠주는 값은, 나눠주는 거는 표본 분산 S제곱이 모집단의 분산과 유사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하고, 그래서 표본 평균이 무엇인지, 그리고 표본 분산이 있고 표본 표준 편차가 있다. 다르다. 영어는 영어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다. 뜻도 다르고 구해주는 방법도 다르고 구별해라. 자, 그런데 밑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있습니다. 말로 쓰면 기호로 쓰고 말로 쓰자. x바, x바는 표본 평균이었지. n개 표본. 얘는 말로 쓰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Vx바,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얘는 당연히 마지막 시그마 x바, 시그마 x바,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 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드는 생각이 표본 평균 자체가 원래 평균인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또 뭐냐? 평균을 또 평균낸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또 표본 분산이 있는데 표본 평균의 또 분산은 뭐냐?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차이를 어떻게 구별 짓는 게 제일 직관적으로 제일 낫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표본 평균 또는 표본 분산은 모집단에서 딱 한 번 뽑았지? 뽑은 그애만 보는 거야. 1회 한 번. 이해되니? 1회 뽑았잖아. 뽑은 그 녀석의 평균값과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분산값. 오케이? 그걸 말하는 용어고, 여기에 따로 나와 있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이 두 개는 당연히 표본 평균값을 또 평균 내야 되잖아. 그렇지? 한 번이 아니라고. 1회가 아니라고. 얘는 뽑는 행위를 뽑을 수 있는, 모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n개 뽑아서 나올 수 있는 모든 x바들을 다 구한 거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뇌피셜로 뽑을 수 있는, 모집단에서 뽑을 수 있는, n개 추출할 수 있는 모든 뽑는 행위를 다 했을 때, 그러면 x바들이 쭉 여러 개가 있겠지. 당연히 뽑을 때마다 평균 값은 조금씩 달라질 거란 말이야. 뽑을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그 x바들을 다 구했을 때, 그 싹 다 구한 x바들의 평균값이라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모집단에서 n개 추출할 수 있는 표본 평균값들을 전부 다 구했을 때. 오케이?
걔네들의 평균값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걔네들의 분산값이고. 오케이. 그래서 헷갈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표본 평균 또는 표본 분산은 1회 딱 한 번 뽑은 표본 한 개짜리 1회라고 보면 되고, 얘는 모든 x바 라고 보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x바의 평균은 자, 모집단과의 관계에서 자, 모집단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반드시 같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왜? 뽑을 수 있는 모든 x바들 다 뽑아서 걔네들을 또 평균 낸 거기 때문에.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다르다. 이건 그냥 외워라.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이 원래 시그마 제곱이지. 그치? 근데 표본 평균, n개 뽑아서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자 같은다. 아까 말했던 표본 분산 설명할 때처럼 뽑는 행위로 발생하는 오류 때문에, 일종의 오차 때문에 뽑을 때 확률적으로 원래 모집단의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녀석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뽑은 표본 평균은 무조건 분산은 작아지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 뽑는 개수만큼 n으로 나눠주는 것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미니.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여기 루트값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이런 성질이 있다. 이건 따로 설명 안 한다. 이거 외워라. 배우세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높은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분산이 줄어들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결론.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나와 있는 게 169페이지인데, 결국 여기서도 뭘 할 거냐? 결국 또 표준화 과정을 거칠 거야. 오케이? 원래 첫 번째 확률 변수 x가 n, 시그마 제곱 따를 때, 자, 여기서 x는 모집단이다. 자, 거기서 n개 추출한 x바, 모집단에서 n개 추출한 표본 평균값 x바는 모집단이 이와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n개 추출한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모집단을 같이 형태는 속성은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단 x바는 평균은 그대로야. 근데 분산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n개 추출한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분산이 달라진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화는 표본 평균 x바의 표준화는 식이 좀 달라요. x바에서 모집단의 평균인 m을 빼는 건 맞는데 나눠줄 때 모집단의 표준 편차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지 표본 평균의 표준화가
n개 추출하게 되면, 그렇지? 그래서 다음 모집단에서 n개 추출한 특정한 개수 추출한 x바의 표준화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면 표준화 시킬 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된다고. 모집단의 표준 분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있니?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또 나와 있지만 바로 2번 보자. 그 박스의 평균의 분포에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또다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거의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뽑은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이건 무조건 맞다. 근데 두 번째로 x가 그냥 평균이 m짜리 분산이 시그마 제곱짜리인 정규 분포 아니더라도, 오케이? 정규 분포 아니더라도 뽑는 개수, 추출 개수가 n개 추출. 그러면 원래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면 표본 평균도 원래는 정규 분포가 아니어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것도 통계적으로 n이 충분히 크면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지. 보통은 충분히 크다는 건 30개 이상인데 n이 30 이상일 정도 될 때 30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면 원래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된다. 거의 비슷해진다. 거의 근사적으로 x바가 거의 근사적으로 가까워진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규 분포와 정규 분포로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결론은 오케이? 이런 속성이 통계에서 있다. 자, 하나는 꼭 체크하는 거지. 370번 보기 밑에 거 개념 원리 익히기 기본 표본 평균에 정의를 묻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370. 자, 1, 3, 5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한데 상자에 1, 3, 5가 들어있고 2장을 복원 추출한대. 자, 그랬을 때 카드에 적힌 복원 추출한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값,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 그러면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보자. 두 개를 1, 3, 5에서 두 개 뽑아서 나올 수 있는 x바들은 2분의 1, 3 2 될 수 있죠. 오케이. 또 2분의 1호 3 될 수 있고. 자, 근데 여기서 두 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두 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은 한 번에 두 장을 뽑는다고 보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는데 두 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하는 거는 추출하는 표본의 크기가 2인 거야. 한꺼번에 두 장을 뽑는 게 아니라고. 뭔 말이냐면 한 장 뽑고 복원으로 다시 또 한 장 뽑는 거야. 그게 두 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하는 거야. 마치 이게 한꺼번에 마치 두 장을 뽑는 거라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표본 평균 구할 때는 알겠니? 다시 말해서 여기서 두 장은 뽑는 횟수야. 두 번 뽑는다고. 대신에 복원 추출로 두 번 뽑아서 평균값을 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x바들은 어떤 것들이 다 되는 거냐면 2분의 1, 1. 1 두 번 뽑혀도 된다. 두 번 뽑는 거기 때문에. 두 장은 두 번이라 횟수다. 2분의 1. 2분의 뭐 3, 3도 되겠지. 2분의 뭐 1호 했고 3, 3 했고 3, 5도 되고 2분의 뭐 3, 5, 2분의 5 다 된다. 이런 애들 다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표로 그려보자. 표본 평균 값 x바. 제일 작은 값은 1. 그 다음은
1, 2. 그 다음에 3도 되겠지. 4도 되고, 5도 되고. 이랬더니 1, 2, 3, 4, 5 값을 다 가집니다. 평균값이. 그때 그럼 확률을 구해보자. 확률. 평균이 1이 될 때는 평균값이 1이 되려면 1, 1 두 개 뽑을 수밖에 없지. 그 확률은 얼마냐? 9분의 1이죠. 왜 됩니까? 9분의 1. 2가 될 때는 어디냐? 2가 될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두 장은 두 번 뽑는 거야. 평균이 2가 되려면 합이 4인데 합이 4가 되는 법은 1, 3도 있지만 3, 1도 있다. 첫 번째 1, 두 번째 3. 첫 번째 3, 두 번째 1도 있다. 그걸 다르게 봐야 되겠지. 확률 구하려면 일종의 보건 추출이자 중순열로 9분의 2예요. 이거 됩니까? 평균이 3. 평균이 3이 되려면 합이 6이다. 합이 6이 되는 방법은 15, 51, 33까지. 얘들이 총 3가지예요. 1, 5도 있고, 5, 1도 있고, 3, 3도 있고, 9분의 3. 평균이 4였을 때, 4는 합이 8이죠. 합이 8이 되는 방법은 3, 5랑 이건 5, 3밖에 없지. 이거는 9분의 2. 마지막 평균이 5가 될 때는 5밖에 없죠. 이거는 9분의 1. 이렇게 표가 완성된다. 그리고 표 완성시키는 거 꼭 체크해라. 두 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하는 거는 두 번 뽑는 걸로 봐야 돼요. 이번 평균에서는. 그래서 검토해보자. 전체 확률의 합이 1이 되는지 보자. 1 되죠, 그치? 9분의 9로 1 되지. 검토 받으시 해라. 그래서 이게 X바, 이 문제에서 X바의 확률 분포표고, 이 X바의 평균 표준편차 분산, 이렇게, 자, 말 그대로 이 표를 가지고 X바의 평균 9분의 1, 바로 계산할게. 4, 9, 8, 5다. 오케이? 그럼 계산하면 10, 15, 12니까 9분의 27이죠. 됐습니까? 3이다. 일단 구해볼게. 자, 두 번째도 봅시다. X바의 분산도 구해보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버릴 거야. 제곱의 평균 바로 갈게. 자, 9분의 제곱 곱하기 평균, 확률이니까 1. 제곱 곱하기 분자 8. 제곱 곱하기 또 이 녀석 27. 제곱에 곱하자 32. 마지막 52까지. 여기까지가 52, 25. 자,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이고, 마지막 평균의 제곱 3 빼볼게. 뭐가 되는지. 자, 9분의 9고 36, 32니까 68, 25면 93이지. 그래서 3분의 31 빼기 9다. 3분의 27이니까 3분의 4다. 이렇게 돼요. 뭐 표준편차는 그냥 물어주시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아까 말했던 표본 평균의 특히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바뀌는 거 보자. 원래 모집단이 135지. 135 숫자 3개.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냐? 3분의 135니까 3이지. 모집단의 분산은 얼마냐? 이것도 구하자. 3분의 편차의 제곱.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자. 3분의 1, 9, 25에서 3의 제곱을 뺀 게 모집단의 분산이다. 135 3개짜리. 오케이? 하면 3분의 35 빼기 9지. 그래서 3분의 27이니까 8이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 표본 평균의 분산과 모집단의 분산의 관계가 지금 간단한 이 예시로 증명이 되지. 데이터를 보자. 표본 평균의, 모집단의 평균이 보다시피 3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3 그대로지. 그런데 모집단의 분산이 3분의 8이었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 어떻게 했냐? 3분의 4가 됐죠. 왜? 추출 개수가 2개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바뀌었다고 이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걸 값으로 지금 간단하게 증명을 한 거야. 이와 같이 된다. 아주 간단한 예로. 별거 아니지만, 그거는 꼭 체크를 하세요. 아, 실제로 해보니까 바뀌는구나. 이해되니? 바뀐다는 걸 예시로 보여준 거야, 지금. 필수 3번 하고 마칠게. 한번 보자. 필수 3번에서 오른쪽에 있는 표는 모집단을 말하는 거다. x가 1, 2, 3짜리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은 각각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짜리였을 때, 자,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인 것이죠. 자,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볼게. 자, 모집단의 분산, 모 평균은 4분의 1에 1 더하기 4분의 3이죠. 이다. 분산 구하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4분의 1, 4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4분의 9. 4분의 10. 2 플러스 4분의 10이니까 4분의 2분의 5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오케이. 이게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면 우리가 이제 그냥 추출 n 값이 4, 추출한 개수가 4개짜리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겠지. 그래서 이건 계산 안 된다고 이제. 2.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추출 개수가 4지. 4분의 2분의 9. 그래서 8분의 9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는 직접 표본 평균을 안 구해도 알 수 있다고. 그렇죠? 틀렸나? 분산인데 안 뺐구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야 되지. 그래서 4분의 9 빼기 4. 2분의 9지. 2분의 9 빼기 4. 해줘야 되구나. 2분의 1이다. 그래서 4 나누기 2분의 1이어서 8분의 1이 4개 추출한다면 추출한 녀석의 분산이 될 거예요.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가능한 통계까지 끝낼 거고.